돈이 되는 IT 기술이 있다? 차량부터 가전까지 이제 뭐든지 빌려 쓰는 시대다? 다양한 IT 기술로 내 통장을 따뜻하게. 돈 되는 앱과 공유 경제, 비소유 시대의 신트렌드 집중 탐구. 장고에 도움되는 훈훈한 IT 기술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돈 버는 IT 기술입니다. IT 기술로 일명 대박났다 하는 분들의 소식 참 많이 들려옵니다. 2달 만에 만든 게임으로 3달 만에 30억을 벌었다고도 하고요. 내비게이션 어플로 626억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다는데요. 물론 이렇게 IT 업계를 선도하는 대박 기술도 있지만 가계 경제에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IT 기술들도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기만 해도 발급되는 쿠폰이나 다양한 비콘 기술, 공부를 하면 적립금이 쌓인다든지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내 지갑, 내 통장에 도움이 되는 IT 기술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의 소비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무소유 정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냐고요? 조금 다른 의미라는데요. 바로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나눠 쓰고 빌려 쓰는 소비 문화라고 합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비소유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침대 매트리스나 고가의 그림, 차를 빌려 쓰는 카쉐어링이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빌려 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비소유 문화, 낭비도 줄이고 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비소유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대여 서비스인데요. 그런 업체가 아닌 개인 차주에게 빌리는 시스템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앱으로 연결해준 업체에게 일정 수수료를 떼주고 나머지 소득을 가지면 된다는데요. 그렇죠. 차를 놀리면 뭐합니까?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버는 게 어디야? 차만 빌려주는 것보다 아예 운전까지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온라인 히치하이킹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객을 태워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인데요. 정확한 신원 파악만 된다면 참 편리할 것 같은 서비스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돈이 된다. 주변에 사건, 사고나 사연이 있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 뉴스 업체들이 검증, 마음에 들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분이 있는데요. 1년에 3,2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와우,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물건들을 업체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수익을 내면 어떨까요? 일단 집안도 깨끗해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내 통장엔 차곡차곡 잔액이 쌓이고 일석삼조 같습니다. 대여 시 물품 훼손이 된다면 보상까지 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전문 기자 남혜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IT 기술. 이게 정말 기대 많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술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좀 와닿으셔야 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유용한 네. 편리성도 있지만 그 돈이 가계 경제에 어느 정도 좀 네네네.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오늘 좀 갖고 나왔는데요. 예. 요즘 정말 힘든데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기대됩니다. 예, 일단 재미 요소를 좀 가미하기 네. 위해서 좀 주관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그럼 먼저 5위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네.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요거 저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바탕 네네. 화면에 뭐만 띄워놔도 적립금이 쌓인다? 뭐 손예진 씨가 광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많은 그죠? 연예인들이 네. 광고를 해가지고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면 적립금이 쌓이고요. 이 적립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앱입니다. 네. 진짜로 그게 사용만 하면 돈이 쌓인다라는 겁니까? 예, 앱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뭐 10원에서부터 200원까지 그 수익금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와. 예, 최소 1시간마다 적립 가능한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 광고 상황에 따라서 캐시 금액이나 적립 횟수가 더 늘어나는데요. 이 잠금 화면만 확인하면 캐시가 아까 현금이 쌓이는 형태죠. 지금 보시면 잠금 화면을 열면 이렇게 광고가 뜨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 잠금 화면을 해제해서 쌓은 적립금 액수고요. 예, 옆으로 넘겨보면 이게 스토어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쌓은 적립금을 가지고 외식이나 커피, 음료, 편의점 각각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앱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1시간에 한 번씩 뜨는데 그거 잠금하면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건데 네, 아까 네. 보니까 막 200원까지도 쌓인다라고 하면 예. 우와 그거 정말 쏠쏠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또 쌓이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돈의 금액이 더 네. 커지는 수가 생기잖아요. 이게 뭐 2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현금으로 바뀌어서 계좌 송금을 해주는 그런 우와. 기능까지 있기도 하니까요. 좀 여러 가지로 좀 쏠쏠하게 네. 가계 경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IT와 정말 이 가계 경제가 함께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어플들이 출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모바일이나 이런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네. 또 이런 앱 같은 경우는 주로 광고잖아요. 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좀 많아야지 더 계속해서 더 좋은 광고가 붙을 거고 이 네. 앱에서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또 캐시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4위 한번 살펴보죠. 예, 사이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아이들이군요. 네네. 아이스크림, 예. 초콜릿, 네. 우유, 지금 양파. 예. 지금 이 친구 얼굴을 좀 잘 봐주세요. 아주 유명한 유튜브 스타입니다. 예, 구독자는 130만 명, 조회수는 12억 건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에반튜브의 주인공입니다. 이 꼬마가 유튜브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요. 1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정말 대단한 숫자죠? 와, 14억이요? 얘가 나보다 낫네. 재미로 새로 산 장난감을 시연한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시작됐는데요. 근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갖고 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제작자를 등록을 했고요. 영상에 광고를 넣는 구글 애드센스를 등록하면서요. 조회수당 일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얻게 된 겁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저도 뭐 숨겨진 네네. 콘텐츠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제러드가 최근 미국 비즈니스 미디어인 패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공개한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4가지 방법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질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략하되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포맷을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듣기엔 참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상 저렇게 스타가 되기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 4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다 스타가 되면요, 뭐 네네. 지금쯤 지구상의 스타가 한 1억 명쯤은 있겠죠. 네. 제 스마트폰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영상들 많거든요. 한번 유튜브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한번 평가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보여주시죠. 고추라고도 불리우는 브라키노입니다.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클립이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이거는 작정하고 사람들이 보면 웃기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네, 재밌는데요. 소용없다 이놈들! 말할 수 없대도! 할게요. 허준이에요.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MC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양질의 컨텐츠가 네.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14억 정도를. 조금 이제 기대치를 낮추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 3위입니다. 어떤 기술이죠? 예, 허준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계좌이체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전 거의 모든 거를 인터넷으로 해서 네네.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은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또 급할 때는 CD기로 직접 가서 네네네네. 하시기도 그렇죠. 하시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수수료를 좀 줄여주는 앱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네네. 예. 이게 밤에 이 네네네. 다른 은행으로 보내면 1,200원 정도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 뭐 엄청나죠.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쉽고 빠르게 무료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이 간편 송금이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가 있네요. 1위, 2위, 그쵸. 3위, 4위.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네, 1위예요, 근데. 예. 송금 앱을 만든 스타트업의 하나인데요. 예,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방금 1위로 선정된 곳의 앱인데요. 제가 이미 여기다가 계좌를 입력을 해놨어요. 소액의 돈을 충전을 해놨는데요. 보낼 금액, 우리 그냥 100원만 해봅시다. 네. 100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했고요. 받을 분의 실명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넣었죠? 예, 그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면 입력하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냥 송금. 바로 송금이 되죠.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은행 앱을 켤 필요도 없이 와. 상대편의 전화번호만 알면 이렇게 바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네네. 간단한데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휴대폰만 내가 이렇게 갖고 습득을 할 수가 있다면요. 있으면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요.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사기나 이런 걸로 걸려있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경고하는 알람이 온다거나 아. 그런 걸 방지하는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네.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네. 네. 해킹 같은 거에 오히려 예, 예. 안전할 수 있다. 그렇죠. 사기 같은 부분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줄여주고 수수료까지 없다니까 정말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벌게 해주는 IT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2위가 기대됩니다. 뭡니까? 예, 허준 씨는 집에 안 쓰는 제품이 좀 많은가요? 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좀 뭐 벼룩시장 이런 데다 내다 놓고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셀릿이라는 곳에 중고 물품을 올리면 네. 되는데요. 이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좀 제시해 주고요.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검수를 이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요. 좀 안전한 부분이 있겠죠. 네네네. 또 기간 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요. 제한 가격 그대로 이 업체에서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요. 진짜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용성이 있겠죠. 완전 좋은데요? 중고 거래 이거는 뭐 확실히 수익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네. 네, 맥북, 노트북 종류가 쭉 있거든요. 네네. 근데 결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받을 만큼 가격을 받아준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제품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받아서 네네. 요 정도면은 제품 상태와 지금 버전과 예. 이런 상태면 요 정도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네네.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런 업체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중고 매매를 해왔었잖아요. 네. 대표적인 중고 사이트 중땡땡나라? 아. 를 한번 좀 같이 헌건나라. 예, 맞아요. 병간나라를 같이 맥북 13인치 아까 지금 가격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검색을 좀 해보려고 미리 이렇게 네네네. 띄워놨거든요. 화면에. 11년도에 나온 거는 네네. 55만 원 정도 하고 그쵸. 최신형은 한 100만 원 가까이 하네요. 네네. 50에서 100. 그러면 아까 그 사이트 한번 다시 볼까요? 예, 그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인치. 예. 79만. 2012년 2012년 버전인데 버전이죠. 11년 버전이 55만 원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12년, 네. 12년 버전이 거의 80만 원 돈이니까 네네.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또 또 뭐 요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와, 나 한마디로 자기 제품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이게 얼마입니다. 나 보낼 거 엄청 많은데 집에.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았습니다. 1위는요? 1위는 바로 공유경제 서비스입니다. 공유경제요? 네네. 공유경제. 뭐 공유기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겁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겠네요. 공유기라는 게 뭐 데이터 와이파이로 그걸 나눠 쓰는 네네. 거잖아요. 공유경제란 개념은 내가 갖고는 있지만 소유는 하고 있지만 쓰지 않는 것들을 네. 유료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아. 그런 것을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렌털 시장도 여기서 공유경제 얘기하면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2016년 내년이죠. 국내 렌털 시장 규모가 25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5년간 2배가량이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변화는요. 바로 사업 아이템이 다양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뭐 애완동물부터 시작해서요. IT 기기나 명품 가방, 3D 프린터, 의료 장비,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까지로도 우와.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비행기를 렌탈을 해요? 내가 가진 물품 중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대여한다는 건 네네. 한마디로 모든 제품을 다 렌탈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맞다는 내 거잖아요. 집까지도. 네. 집을 세를 내놓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앞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이거 뭐죠? 이게 집인가요? 누구의 집일까요? 자, 이 집이요. 이게 누구의 집일까요? 옷
옷을 봐서는 가수나 네. 뭐 이런 분 아닐까요? 그렇죠. 평범한 옷은 아니죠. 네. 바로 지드래곤의 집입니다. 진짜? 네네. 이 지드래곤이 연습생 시절을 보낸 집을요, 공유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외에도요, 찰리 채플린이 살았던 집이나요, 유명 인사의 집에서 숙박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분이. 우와. 예, 이게 아니, 바로. 이거를 지드래곤이 예. 직접 내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그. 우와, 가보고 싶어. 이게 바로 숙박 공유 경제 서비스인데요. 집주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유료로 빌려주고요. 네. 그 돈을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호텔은 부담스럽고 호스텔은 왠지 아쉬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을 제공한 제공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인기가 꽤 있는 편인데요. 업체에는 6에서 12%의 수수료를 오. 떼주면 되고요. 그럼에도 총 금액이요, 호텔보다 21%에서 50%까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화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얼마짜리 집이 올라와 있는 게 다 표시가 돼 있네요. 맞아요. 보니까 가격이 39,266원. 참 디테일하게 가격을 설정하셨네요. 엄청 저렴하네. 우와, 저건 18,478원인데 저렇게 넓어요. 그 4인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쌀 수가 있죠. 우와. 근데 이 공유경제 시장도 IT 기술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방금 보신 것처럼요, 지도에 위치 정보 나오죠. 아, 네네. 예, 이런 거 없으면은 사실상 예전에도 우리 뭐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서로 돌려 쓰고 나눠 네네. 쓰고 그런 것들. 근데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해졌고요. 보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것에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겠죠. 네네네.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IT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런 오프라인에 있던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왔고요. 이 공유 경제 기반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2달, 3달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렌트를 해줄 수 있으면 그렇죠. 오히려 나는 월세보다 더 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또 한번 다시 임대를 해줌으로써요. 앞으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IT 기술이 좀 많이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정말 가계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IT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IT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전망도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IT 기술을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 경제와 IT 기술이 함께 만나서 활활 타오르길 후아야!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이거 까세요. 저 적립금 쌓일 거예요.